사랑을 들킨 순간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8회 이후 이야기는 아마 더 아슬아슬해질 텐데요. 그런데 그 긴장감의 중심에는 독살 시도나 계약서 유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더 또렷해지는 성희주와 이한대군의 마음이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계약이라는 말 뒤에 숨을 수가 없거든요. 성희주는 혼례 직후 목숨을 잃을 뻔했고 이한대군은 그런 성희주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정말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이한대군을 아주 많이 바꾸게 될 것 같아요. 늘 감정을 참고 먼저 물러나는 데 익숙했던 이한대군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되는 거죠. 성희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왕실의 체면도 오랜 침묵도 심지어 자기 스스로 지켜오던 선까지 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희주가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느낀 건 아마 몸의 통증보다 이한대군의 얼굴이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한대군이라면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겠죠. 밤새 병실을 지킨 얼굴, 감정을 감추지 못한 눈빛, 그리고 이번엔 진짜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은 성희주에게 예상보다 훨씬 깊게 남을 겁니다. 성희주는 원래 누군가의 걱정을 받는 자리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가 버텨야 했고, 자기가 지켜야 했고, 자기가 먼저 강해져야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한대군은 그런 성희주 앞에서 처음으로 너무도 분명하게 무너져 보이는 겁니다. 성희주는 그 순간 괜히 웃으며 저 안 죽어요. 자가 그렇게 겁 많았어요. 라고 넘기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정작 속으로는 훨씬 크게 흔들릴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누군가 저렇게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낯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이한대군은 성희주가 깨어난 뒤 오히려 더 차분해진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차분해진 게 아니라 화를 꾹 눌러 담고 있는 쪽에 더 가까울 겁니다. 누군가 자기 아내를 노렸고 그 아내가 자기 대신 독이 든 잔을 마셨다는 사실은 이한대군에게 왕실의 질서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사적인 분노가 되어버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한대군은 왕실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결정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궁인들, 수행인원, 왕족들, 행사 준비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게 하고 겉으로는 궁 안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말하겠지만 실은 자기 안의 분노를 겨우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겠죠. 그런데 그런 이한대군을 본 성희주는 이상하게 무섭기보다는 더 안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한대군이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왕실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병실에서부터 두 사람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희주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굴 겁니다. 자가는 진짜 별일 아닌데도 너무 호들갑이에요. 그런데 이한대군은 그 말에 평소처럼 받아 넘기지 못하고 짧게 말하겠죠. 그대 일은 이제 별일이 아니지 않소. 이 한마디가 성희주를 오래 조용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성희주가 다치는 일이 이한대군에게 정말로 큰일이 되어버렸다는 뜻이니까요. 성희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더 장난스러운 척하면서 이러다 진짜 제가 자가 약점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웃어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대군은 잠깐 성희주를 바라보다 아주 낮게 답할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소. 이한대군이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진심을 흘리는 순간들이 앞으로의 로맨스를 더 설레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설렘이 깊어질수록 성희주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희주는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자기를 노린 게 아니라면 이한대군을 죽이려던 손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요. 성희주는 평생 신분을 원했고 왕실이라는 이름을 얻고 싶어 했지만 막상 그 안으로 들어오자 왕실은 화려한 보호막이 아니라 언제든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희주는 겉으로는 더 강해질 겁니다. 이제 와서 겁먹으면 제가 성희주가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자꾸만 생각하게 되겠죠. 이한대군이 정말 죽을 수도 있었고 자신이 대신 마신 것뿐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생각은 성희주를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기 신분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라도 이한대군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민정우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더 괴로워질 것 같습니다. 민정우는 분명 성희주를 걱정하고 성희주를 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희주와 이한대군의 관계가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깊어졌다는 걸 확인할수록 그 걱정 안에 질투가 더 진하게 섞이게 될 수도 있겠죠. 8회에서 이미 민정우는 이한대군에게 날카롭게 반응했고 성희주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고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감정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공개 수사를 이끄는 총리로서 냉정하게 움직이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묻게 되겠죠. 정말 이한대군이 성희주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결국 성희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점점 민정우 자신의 욕심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희주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이한대군 곁에서
성희주를 떼어놓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윤희랑은 더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윤희랑은 이한때군과 성희주의 관계가 점점 진짜가 되어간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릴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더 흔들릴 겁니다. 윤희랑에게 이한때군은 단순한 왕실의 남자가 아니라 한때 자기 감정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한때군이 이제는 성희주를 향해 너무도 선명한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니 윤희랑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윤희랑 역시 지금은 함부로 감정을 앞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왕의 교지 문제, 불타버린 과거, 그리고 자기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점점 드러날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윤희랑은 오히려 더 냉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희주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성희주가 스스로 흔들리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예를 들면 계약서 유출을 둘러싼 여론을 이용해 성희주가 이 결혼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왕실은 원래 사람의 진심보다 쓸모를 먼저 본다. 같은 말은 성희주에게 꽤 아프게 박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희주도 한 번쯤은 같은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혜정은 이런 상황에서 성희주를 가장 현실적으로 붙잡아줄 것 같습니다. 도혜정은 원래 성희주의 열등감과 집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서 성희주가 어떻게 버텨왔는지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도혜정은 성희주가 이번 일 이후 더 강한 척할수록 오히려 더 걱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희주는 늘 다정한 위로보다 현실적인 말에 더 잘 멈추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도혜정은 성희주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대표님, 지금 무서운 건 왕실이 아니라 자꾸 진심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성희주는 당연히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그 부정이 너무 빠르면 빠를수록 도혜정은 더 확신할 겁니다. 성희주가 이제 정말 이한때군을 잇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로맨스를 더 섬세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성희주는 여전히 자존심이 세고 쉽게 마음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제는 이미 마음이 앞서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완전히 부정하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성태주는 이번 위기 속에서 의외의 조력자 역할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태주는 늘 희주를 긁고 틈만 나면 독설을 퍼붓지만 정작 희주가 진짜 위험해졌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인물이죠. 특히 캐슬그룹과 연결된 자금이나 문서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성태주는 왕실 쪽에서는 못 보는 바깥의 흔적을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 유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왜, 어떤 타이밍에 그 문서를 바깥으로 흘렸는지 따져보면 단순한 궁인 소행이 아니라 왕실 밖과 안을 동시에 아는 누군가가 개입했을 수 있거든요. 성태주는 처음엔 여전히 비아냥거리겠죠. 너 진짜 대단하다. 시집 가자마자 톡까지 먹고 나라를 뒤집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성태주는 물밑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동생을 구박하는 건 자기 몫이지만 남이 동생을 건드리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게 성태주가 갖고 오는 단서 하나가 계약서 유출과 독살 시도가 전혀 별개가 아닐 수 있다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연은 이한때군 곁에서 더 바빠질 겁니다. 이제 최연은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성희주까지 포함한 보호 라인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원래 최연은 이한때군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리든 들어갈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성희주까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최연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희주를 경계하던 사람이었지만 성희주가 자기 목숨보다 이한때군부터 걱정했다는 걸 본 뒤로는 마음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최연은 더더욱 은밀하게 왕실 안을 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먼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겠죠. 독살 시도와 계약서 유출이 모두 너무 정교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는 점 말입니다. 누군가는 두 사람을 한 번에 죽이거나 적어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단순한 질투나 사적인 원한으로는 어려운 방식일 겁니다. 더 큰 그림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성희주와 이한때군의 로맨스는 더 애틋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두 사람은 더 솔직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예전 같으면 장난으로 넘겼을 말도 이제는 다르게 들리겠죠. 성희주가 저 때문에 자가까지 다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이한때군은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 때문이 아니라 그대까지 건드린 거라 더 화가 나는 것이요. 이런 말은 성희주를 다시 한번 멈추게 만들겠죠. 성희주는 원래 자기 때문에 누가 상처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한때군은 그 원인을 성희주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건드린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성희주에게 너무 낯선 편들기일 겁니다. 그래서 더 설레고 더 무섭겠죠. 신혼의 시간도 이 위기 속에서 더 조심스럽고 더 다정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평소보다 더 말이 적어지고 대신 작은 것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성희주가 소파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이한때군은 겉으론 태연한 척하면서도 성희주의 숨소리 하나까지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희주가 잠결에 뒤척이기라도 하면 바로 일어나 다가갈 수 있겠죠.
성희주는 눈을 뜨고 자가 또 안 자고 있었어요? 라고 묻고 이한대군은 아주 낮게 그대가 깨어있는 것 같아서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이런 말들은 대단한 고백이 아닌데도 오히려 더 깊게 남습니다. 바로 그 밤에 가장 설레는 장면은 큰 스킨십보다도 오히려 작은 소리와 거리감에서 나올 것 같아요. 성희주가 숨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지고 이한대군도 잠들지 못한 채 가끔 고개를 돌려 성희주 쪽을 확인하게 되는 밤이요. 성희주가 저 소리 좀 꺼도 돼요?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괜히 다른데 시선을 주면 이한대군은 조용히 그대 살아있다는 소리 같아서 듣기 좋소.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성희주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를 잃을까 봐 무너질 정도로 흔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같은 공간 안에서 숨쉬는 소리만으로도 안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말은 누구에게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희주도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장난으로 넘기지 못하고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이 오히려 더 설레게 만들겠죠. 둘 다 눈을 감고 있지만 잠들지 못하고 같은 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복잡한 밤이 될 테니까요. 성희주는 괜히 몸을 뒤척이다가 이한대군이 아직 안 자고 있다는 걸 느끼고 아주 작게 자가 아직도 안 자요? 하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한대군은 잠시 침묵하다 그대가 또 아플까봐 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성희주는 그런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성희주는 더 평소처럼 굴려할 겁니다. 저 진짜 괜찮으니까요. 자가까지 이러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한대군은 그 말마저 부드럽게 받아낼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 이번엔 정말 무서웠으니까. 이런 말은 성희주에게 더 이상 장난칠 틈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 진심이 너무 또렷해서요. 성희주가 뒤척이다가 무심코 침대 가장자리에 놓인 이한대군의 손에 닿고 둘 다 그 손을 바로 빼지 못하는 정도면 충분히 더 설렐 수 있겠죠. 그렇게 말없이 손을 잡고 있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꽤 긴 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성희주는 괜히 이불 끝만 만지작거리다가 아주 작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가는 꼭 이런 날에만 사람 심장 뛰게 해요. 이한대군은 그 말뜻을 다 알아들었지만 일부러 대묻지 않았겠죠. 대신 성희주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희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말 짧고 가벼운 뽀뽀였는데요. 마치 자기 마음을 들키기 싫어하면서도 그렇다고 끝까지 숨길 수도 없어서 용기 내듯 건네는 아주 짧은 입맞춤이요. 이한대군은 오히려 더 다정한 눈으로 성희주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살짝 가까이 다가가 성희주의 손끝을 조용히 잡고 오늘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그 말을 들은 성희주는 장난스럽게 받아치지도 못하고 그냥 손을 놓지 않은 채 가만히 눈을 감았을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뽀뽀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완전히 바꿔놓는 밤이 되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이 이미 서로를 너무 신경 쓰고 있다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결국 다음 회차쯤에는 성희주와 이한대군이 함께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장면이 크게 올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 유출로 인해 둘의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의심이 커진 상태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얼굴로 그 앞에 설지가 아주 중요해지겠죠. 성희주는 당연히 처음엔 혼자 막아보려 할 겁니다. 자기가 시작한 결혼이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비난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한대군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8회 엔딩에서 나만 바라고 성희주 앞에 섰듯이 앞으로도 이한대군은 사람들 앞에서 더 노골적으로 성희주를 자기 편으로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처럼 보이게 될 수 있겠죠. 결국 8회 이후의 핵심은 단순히 독살의 범인을 찾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희주와 이한대군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얼마나 깊이 믿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희주는 신분을 얻기 위해 시작한 결혼이 이제는 자기 마음까지 흔들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고, 이한대군은 왕실의 안정보다 성희주를 먼저 떠올리는 자기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겠죠. 민정호는 사랑과 질투 사이에서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고, 윤희랑은 진실을 숨긴 채 끝까지 왕실을 지키려 들수록 더 큰 균열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 선명해질수록 더 많은 시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개는 더 로맨틱하면서도 더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예전보다 더 자주 오가게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말 하나가 더 큰 약점이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성희주와 이한대군은 이제 막 서로를 잃기 싫다는 감정을 깨달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가장 많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겠죠. 과연 두 사람은 이 결혼을 거래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사랑 때문에 왕실의 가장 깊은 어둠까지 끌어안게 될지 말입니다.